안녕하세요. 오지고티입니다. 호주 셧다운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사재기 여파는 좀 진정되는 중이지만 인종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의 셧다운 현재 상황과 셧다운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호주 정부의 지원금과 연금 조기 수급, 마지막으로 카더라 통신이 넘쳐나는 비자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된 호주 전체 확진자는 1709명이고요. 지금까지 총 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들은 호주 입국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에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호주의 다른 목적지에 가기 위한 국내선은 허용. 그러나 도착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가 없고 건강한 경우 호텔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입국심사에서 지낼 장소의 주소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 주소로 14일 동안에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알려준다고 하네요. 만약 14일 자가격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됐을 때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5만 불의 벌금과 12달의 징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만 5천 불의 벌금, 퀸즐랜드의 경우 13,345불의 벌금, 뉴사우스웨일즈는 11,000불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의 징역, 그리고 태즈메니아에는 8,400불의 벌금, 그리고 빅토리아의 경우 6,600불의 벌금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호주처럼 강경하게 나갔다면 좀 더 쉽게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셧다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스메니아, 그리고 퀸즐랜드, 이 주들의 경계는 이미 닫혔거나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Non-essential travel,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금지고요. 일 관련, 의료계, 운송업계나 군인들은 제외인데 주 이동이 사실상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스메니아의 경우 20일 금요일 자정부터 모든 비필수 여행객들은 2주 자가격리, 의료계와 운송업 등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금지, 3월 15일에 해외여행자들을 위한 태즈메니안 어라이벌 카드가 만들어지게 된 이후 국내 여행객들에게 보더를 닫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2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더가 셧다운 됐고요. 그 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14일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주지사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가도록 권고했고요. 또한 로컬들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다고 하네요. 호텔들을 격리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로드네스트 아일랜드가 격리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보더 셧다운의 룰은 항공, 해상, 지상 모두 포함입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경우 24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보더 셧다운이 됐고요. 그 후 도착하는 사람은 2주 자가격리, 의료계, 승무원, 운송업, 군인 제외입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4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보더 셧다운, 그리고 그 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14일 강제 격리 아니면 페널티를 물 수가 있고요. 12개의 주경계 순찰 유닛에 경찰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료계, 응급서비스, 화물 운송 등은 제외입니다. 퀸즐랜드는 3월 25일 수요일 자정부터 보더가 셧다운에 들어가고요. 그 후 도착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셀프 자가격리 14일, 예외되는 사항이나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24일 화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의 주지사는 보더 클로징이 의미가 없다면서 모두가 커먼 센스를 지키며 비필수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당분간 보더 클로징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는 비필수적인 장소를 닫음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민들이 실천하기를 바라며 경찰들을 추가로 배치시켜 불시에 검문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폐쇄되는 곳은 펍, 클럽, 영화관, 카지노, 나이트클럽, 종교적인 모임, 그리고 짐, 인도어 스포팅 장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손 씻기와 올바른 재채기 방법을 시행할 것, 악수나 다른 신체적 접촉 피하기, 타인과 1.5m의 거리 유지하기, 20초 동안 손 씻기, 손의 청결 유지하기, 아프면 집에 있기, 비필요한 여행하지 말기, 해외여행 금지, 디너 파티, 바베큐 등 집에서 모임 금지, 실내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 금지, 야외에서 500명 이상의 모임 금지입니다. 셧다운이 되더라도 오픈되는 필수적인 장소들은 슈퍼마켓, 은행, 주유소, 약국, 편의점, 의사, 운송, 음식 배달, 보틀샵,
그리고 차일드케어, 킨더 같은 유치원, 호텔은 숙박에 한해 영업 가능하고요. 헤어드레서와 미용업계는 사회적 거리를 지킨다는 선에 한해서 오픈 가능하고 운동과 공원에서 산책 가능하며 대학교, 퇴입, 하지만 많은 코스들이 온라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당 4스퀘어미터 거리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헤어드레서와 미용업계는 1.5m의 거리를 두고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결혼식은 신랑 신부 퇴장할 때 1.5m 떨어져서 걸어가야 되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번에 학교입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스쿨홀리데이 기간을 조금 당겨 화요일 2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학교가 오픈이지만 부모들이 다른 옵션이 없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집에 아이들을 둘 것을 권유했고요. 다른 주들은 아직 별 발표가 없지만 최대한 학교 보내기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스쿨홀리데이가 아님을 강조했고요. 슬립오버나 쇼핑몰에 놀러가는 일반적인 일들은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퀸즐랜드의 선생님 노조에서는 수요일까지 학교를 닫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캐주얼분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을 텐데요. 센터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호주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먼트입니다. 4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2주에 550불씩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잡시커 페이먼트, sickness allowance, youth allowance for job seekers, parenting payment partner, parenting payment single, farm household allowance. 자, 이것들을 기존에 받던 사람들과 4월 27일 전까지 신청해서 새로 받게 된 사람들에 한해서 페이가 있고요. 잡시커 페이먼트와 유스 얼라운스의 조건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솔 트레이더, 셀프 임플로이드 그리고 필요한 조건을 채웠을 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에 도와주고 있는 사람, 잡시커, 솔 트레이더, 캐주얼들에 한해 인컴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은 코로나 서플리먼트가 1100불까지 더블링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의 이코노믹 서포트 페이먼트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고요. 3월 30일과 7월 10일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 에이지 펜션, 디스빌리티 서포트 펜션, 커리어 페이먼트, 페어런팅 페이먼트, 와이프 펜션, 위도우 비 펜션, 그리고 AB 스터디, 빌먼 얼러원스, 스페셜 베네핏, 위도우 얼러원스, New Start Allowance, Youth Allowance, Family Tax Benefit, Career Allowance, Pensioner Concession Card Holders, Commonwealth Senior Health Card Holders, Veteran Service Pension, Veteran Gold Card Holders, Farm Household Allowance. 이코노믹 서포트 페이먼트를 두 번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서플리먼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두 번째 이코노믹 서포트 페이먼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오늘 센터링크에 사람들이 엄청 붐볐다고 합니다. 논 에센셜 비즈니스 셧다운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호주 4대 은행의 모기지 상환이 연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각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 1920 파이낸셜 이어와 2021 파이낸셜 이어 두 회계연도당 슈퍼를 10,000불까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텍스는 적용이 안 되고 슈퍼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호주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호주에 있는 워홀러들이나 임시비자 홀더들의 비자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이 당장 직면한 사안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는지 아직 그에 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호주에서 곧 비자가 만료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 정부에서 브리징 비자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브리징 비자는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브리징 A, 브리징 A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를 나가고 싶을 때 받아야 하는 브리징 B, 그리고 현재 적당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승인될 때까지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브리징 C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 비자를 연장할 때 신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호주에서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가 예상이 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됐을 때 브리징 D를 받게 되고요. 불법 체류에서 호주를 떠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브리징 E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비자 연장에 대한 호주의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로 브리징 E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입니다.
정말 호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호주가 비자 연장을 해주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